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상반기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업무 보고를 상세하게 잘 해주셔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 또 잘 설명을 해주셔서 간단하게 답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좀 그 벼농사 작황이나 병해충은 좀 어떨 것 같아요? 좀 예상 기후 요새 기후 봐서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원래 이제 벼 같은 경우는 뭐 저기 아열대 작물이기 때문에 뭐 고온이 된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제 개화기 이제 그때가 이제 좀 문제가 되겠고요. 그때 이제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거나 이제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황은 양호한 편인데 폭우 뒤에 그렇죠. 일부 이제 입돌병 발생한 농가가 청북 쪽으로 몇 있고 해서 이제 목돌병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저희가 방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기술 보고과정 끝맛이 밥맛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랑 먹느냐가 따라서 틀려. 밥맛은 다 괜찮아요. 예. 고시도 괜찮고, 근데 끝맛이가 맛있더라고요. 오늘 부서별로 신규 사업도 많이 있고 또 신규 사업도 잘 해내셨지만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평가는 좀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또 계획된 신규 사업들도 또 검증이 된 것들을 신규 사업에 넣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역시 하반기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기회소득이 이게 신규인데 작년에는 과장님 우리 그 기본소득에서 올해 변경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저 신청 지급 인원이 작년보다 좀 증가는 했어요? 좀 어때요? 농어민 기본소득 그 1차 신청 인원이요. 그 16,601명으로 예. 그 작년 농민 기본소득 대비 좀 줄었습니다. 아, 줄었어요? 한 3,600명 정도 줄었는데요. 근데 이제 줄은 이유가 그 농민 기본소득과 달리 농어민 기회소득 그 농업 경영체 예. 등록된 농업인에 한해서 이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좀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전에는 기본소득에서는 경영체 등록이 안 돼도 지급이 됐었던 거죠? 그렇죠.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예, 근데 이제 경영체 등록된 대로 한정이 되다 보니 이제 인원이 줄은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농촌 그 아무래도 소득이 일반 직장인보다는 적다 보니까 거기에 좀 보전해 주려고 하는 의미인데 이 예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그렇게 법규가 그렇게 바뀐 겁니까? 정책 기조가 좀 바뀌어서요. 정책, 그렇죠. 전에 바뀐 거죠. 기본소득은 실질적으로 농사에 그 종사하는 걸 기준으로 이제 따졌는데 기회소득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자 이제 그런 의미다 보니까 경영체 등록이 필수 조건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이제 포고가 한번 지나가면 참 정비할 것도 많고 우리 기반팀에서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출장 건수도 많으시고 바쁘시더라고. 우리 그때 이게 폭우가 내리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또 예방 활동도 많이 하잖아요. 평상시에. 과장님 예방 활동은 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그 7월 5일하고 9월 28일 기간 동안 그 여름철 그 농업재해 대비 상한근무자를 편성 운영 중에 있고요. 네. 그 주기적으로 그 기상상 전파 및 그 농업재해 예방을 위한 농작물 관리 요령 등 지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 또한 그 재취약 시설 그 수시로 그 점검하고 예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농가 피해 발생 즉시 피해 신고 접수 및 그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재난지원금도 또한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복구는 정말 신속하게. 근데 이제 가을철 농사가 끝나고 난 뒤에 복구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가 문제예요. 그죠?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폭염이 굉장히 예상이 되고 뭐 다음 주나 언제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이 폭염 때는
또 가뭄 때문에 일반 우리 농수로가 잘 돼 있는 경작지는 괜찮은데 밭이나 가수원에는 가뭄 때문에 좀 고생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에 우리 관정도 해결했어요. 축백동 쪽에 관정으로 많이 하셨더라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갔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은 또 좀 있습니까? 그 주변에 그 수원이 있는 경우에는요, 그 간이양수장을 설치하고 그 수원이 없는 경우는 그 간정등을 설치해서 가뭄에 대비토록 하고 있고요. 그 참고로 금년에 그 창내리 간이양수장 한 개소를 설치하고요, 간정 한 개소를 또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그 간이양수장이나 간정등을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설치해서 그 가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관정에 대한 관리나 전기 요금은 다 우리 시에서 전에 예. 부담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농로 확포장 때문에 이 기계가 굉장히 대형화되고 있어서 협소한 편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농로도 좀 어려우시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농로 확포장에 대한 어떤 계획들은 좀 서 있거나 예산은 어떻게 좀 집중이 좀 되고 있나요? 저기 최근 그 농기계 말씀하신 대로 그 농기계 대형화로 그 농로 개설 시 그 학포장을 그 항상 고려하고 있어요. 그 예전 같은 경우는 그 농로 그 폭이 한 3m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 하는 거에 대한 3.5m 이상. 3.5m면 거의 돼요? 예,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그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포장하는 건 3.5m 기준으로 하고. 예,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차별로 그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 국유지가 그 부족한 지역 같은 경우는 그 피양지 등 그러니까 필요한 시설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피양지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양지도 또 사유지를 또 좀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 농로 그 확장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인 교육과는 아까 내년 3월 개관 예정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잘 순탄하게 추진되고 있는 거죠? 이제 건물은 이제 다 네. 이제 완공이 됐고요. 네. 다만 이제 개관을 집기류 이제 구입해가지고 테스트 운영하고 하는 기간 거치면 3월 달에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농업정책과 일 많으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축산 반려동물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면 그냥 악취 생각만 나. 악취 생각 그냥. 요새 악취 민원이 여름철이니까 악취가 또 잘 되다가 여름만 되면 전화가 와요. 내가 악취 담당인가 봐. 악취 우리 유승용 의원님 동네에는 악취 많이 발생해도 전화 없대요. 왜 없을까요? 해도 안 되니까. 안 돼. 참 악취가 고질병이에요. 아니 과장님한테 뭐라는 게 아니에요. 여름철 악취 대책은 어떻게 좀 세우고 계시죠? 지금 그 이제 포괄적인 그 이제 악취의 원인이 되는 양돈 농가 쪽으로 보면 환경 개선제를 작년 대비 좀 대폭 늘렸고요. 그리고 그 도심 지역 인근에 있는 그 칠원동에 있는 농장 하나하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유천동에 있는 농장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그 전체 축사 전체를 이제 그 공기를 정화해서 배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시설을 지금 한 농가는 6월 중에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천동에 있는 농장은 이제 지금 착공을 해갖고 아마 한 10월 중에는 완료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그 악취 민원이 들어오는 농장들을 이제 요 근래 계속 돌아다녀 봤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 발효제라는 그게 꾸준히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그 좀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로 이제 개발된 그 발효제를 그런 농장에 이제 투입을 해갖고 한번 그 효과가 어떤지 그 지금 보고 있는데 7원 아니 저기 유천동에 있는 농장이 거기가 지금 발효제를 꾸준히 쓰고 있는 상황에서 좀 많이 개선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내부 축사 내부에 대한 그 악취 유발 물질을 저감시키는 거는 이제 환경 개선제를 꾸준히 투입해서 이제 내부 환경을 개선하고 그래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거되지 않은 그거는 이제 환기 시설을 나갈 때 거기에다 별도의 장치를 해서 이제 확실히 좀 저감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현재 환경과하고도 이게 유기적으로 이제 악취 민원 발생하는 거에 대한 건수하고 그다음에 농가하고 그런 모니터링을 계속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 근래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악취 민원 건수는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판단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줄어들었다고요? 지금 문을 닫고 있어서 아, 에어컨 틀어서. 우리 저기 미생물관도 조금 준비 중에 있잖아요. EM. 그것도 악취에 그 발효액으로 악취도 저감한 그 효과가 있습니까? 네, 퇴비 저희들이 올해 시범 사업으로 들어간 것 중에도 퇴비를 이제 발효시킬 때 미생물을 추가해서 발효를 하게 되면은 발효 기간도 단축시키고 그다음에 악취 저감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장님 그 모니터링 좀 많이 하셔서 민원이 들어오면 집단 민원이거든요. 한 마을 가셔서 주민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셔야 돼요. 그 민원 가지고 해결이 안 돼. 그러면 과장님 나가서 밀착행정이라고 어디 부서에서 썼었는데 밀착행정 하셔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시고 상담을 좀 하시면 그게 50% 악취 절감이에요.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위로가 되잖아요. 위로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노력하시잖아요. 엄청. 안 되는 부분이거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계획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그래도 민원인은 참아요. 그렇게 하면서 사업을 하셔야지. 좀 기억 좀 하셨다가 좀 그렇게 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장 나가시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셔야 좀 같이 예 나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 보고과 우리 기술 46페이지 신규 사업들이 있어요. 스마트판, 방제 로봇, 시설 가체료 경보 시스템, 고온기 대비 고도 저감 시범 한 4가지인가요? 4가지. 이게 계획이죠. ICT 활용 화해 재배 기반 구축 시범. 이거 시범이고. 시범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검증된 시범인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 네, 이 사업들은 대부분이 다 국비나 도비 관련돼서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를 해서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도시도로 보급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요. 네.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추진 계획이 성공적으로 잘 되면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될 네, 네. 사업들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열대 가수 육성 시범 사업 아열대 가수란 말이죠. 망고나 레몬. 지금 기후에 이제 점점 우리 평택 기후에 맞아가는 열대 과일이 돼가고 있죠. 네, 백향과도 그렇고요. 망고도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묘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시범 설치 사업 같은 경우에 만약 농가에 보급이 돼서 한다면 예산 때문에 자부담 때문에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시범으로 해서 잘 됐어. 근데 농가의 자부담에 대한 이런 부담 때문에 이게 현실화되지 못하면
그래서 이 사업은 기존에 이제 시설 하우스를 가지고서 다른 작목을 하고 있던 분들이 작목 전환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시설 환경 개선 사업하고 묘목 지원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 하우스를 같이 연동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게 되면 너무 비용이 커지고요. 이거는 이제 시설 하우스를 새로 신규로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라든지 사업을 받은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친환경 미생물관이 내년에 12월에 준공이네요, 그죠?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완공으로. 이거 EM은 무상으로 그냥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례를 엊그저께 과학영농시설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조례에 의해서 농업인들한테는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1,000원에서 500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신축이 되어서 600톤 이상의 미생물이 나와서 한 농가당 가지고 갈 수 있는 양이 좀 많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저희가 신중을 가해서 일부 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런 걸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저 친환경 미생물관 신축이 되면 여기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같이 되나요? 학생들이나 시민들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운영이 될까요? 프로그램에? 미생물 관련된 체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우리 과에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미생물 관 자체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고 이제 우리가 여기 농촌자원과에 해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농업 생태원 관련해서 그래서 이 미생물을 저희가 드리고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시민 텃밭이라든지 생태원 쪽에서 미생물이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고 그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난다 이런 것은 프로그램을 만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 우리 자원과장하고 상의하신 내용이죠? 지금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이 프로그램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저 실무자끼리 협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유통과 좀 볼게요. 59페이지. 우리 바우처 농식품 바우처 사업 추진인데 임산부나 영유 아동을 포함했다고 그랬어요. 바우처 카드를 월 단위로 지급을 하는데 요 내용 좀 잠깐 신규 사업이라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실적이에요? 계획이 아니고 그죠? 이거는 이제 생계 취약계층한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건데요. 네. 그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에 시설 수급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생계 보호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카드를 발급을 해서 예. 1인 4만 원 기준으로 해서 4만 원? 네네 월 지급액이 1인일 땐 4만 원, 2인일 땐 이제 6만 5천 원, 3인일 때 8만 3천 원 이렇게 해가지고 가구 수에 차별을 둬서 네.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바우처 카드로. 이게 다 사업이 끝났어요?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현재 계획이 이제 675가구인데 예.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금 홍보를 계속 하는데도 현재 475가구 정도만 신청이 돼서 계속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더 신청하실 분 있으면 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남아 있는 거네요, 그죠? 네, 현재 남아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신청을 왜 안 해죠? 못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그걸 아마 이게 어쨌든 도에서 일괄 사업 계획을 잡은 거라서 네.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472가 요 가구 아마 다 요 가구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읍면동이나 아니면 지금 홈페이지 통해서 계속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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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60페이지의 마지막으로 우리 그 농산물 유통지원에서 신규로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송탄농협 APC하고 원예농협 APC에서 네. 그 팔레트나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6분의 과장님이 우리 평택시 농촌 경제를 끌고 가시는 중요한 분들이세요. 하나하나 악취부터 유통까지 잘 좀 챙기셔서 농촌 경제가
좀 복지가 좀 좋아질 수 있도록 경제가 좋아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도 애 많이 쓰고 계세요. 되니까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끝 마치겠습니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현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또 2월달 업무 보고하고 좀 약간 저 체계가 틀려져 갖고 보기가 너무 편안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김승겸 의원님 말씀 맞다나. 그래서 저는 예, 또 행감 때도 많이 질문해 갖고 그래서 제가 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농지위원회가 사업량이 170이에요. 2억 1,700만 원이 예산인데 사업비가 근데 사업량이 170이라는 게 170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6페이지요. 요거는 각 읍면동 그 위원회별 그 개최 실적 그런 거를 전체 일단 인원이 그럼 예. 170명 170명은 넘고요. 그 넘어요? 각 위원회별로 보통 읍면동 있는데 거기서 10명 이내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10명이네. 예, 그래서 그러면 한 예. 1년에 한 이거는 한 2번 정도 개최를 하나요? 그 농지위원회 같은 경우 수시로 한 달에 수시로? 한 번 내지 두 번 아, 정도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170 사업량이 좀 과다하게 많아서 설명을 드렸고 농어민 기회소득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그 5페이지에 있는 농어민 기회소득하고 7페이지에 있는 농어민 기회소득을 다시 나열을 해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사업량이 틀린 건가요?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놓으신 거죠? 장표를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세부적인 건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과수 원예작물 품질 개선 및 뭐 생산 시설 현대화에서 과수 냉해 예방 시설이 신규 사업인데 그 추진 중이 12개소예요. 그러면 평택시 과수 농업 하시는 분이 12곳은 아니죠. 신청은 어떻게 해갖고 하시는 거죠? 읍면동 수요조사에서 그 신청을 받아갖고요.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 사업을 하시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아무래도 예, 그렇죠. 예산은 한정돼 있어 예산이 갖고. 한정돼 있었고 그러면 이제 시범 사업으로 올해 해보시고 좋으면 이제 내년에는 계속 사업으로 가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도 정책으로 농업기계 임대 서비스 뭐 아까 손 의원님도 많이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건 아까 이게 전반전에 2월달 업무 보고 때는 이제 10종을 임대를 하는 건데 2종이 줄었나요? 그거는 저희가 뭐 사용량이 없어갖고 줄인 건가요? 25페이지요. 지금 현재 임대 농업기계 교체가 지금 8종으로 되어 있고요. 네네. 나머지 2대도 관련되는 거는 저희 또 구입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는 아직 구입은 뭐 많이 필요한 것만 있고 2종은 아직 구입이 안 돼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가축 분뇨 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김승기 의원님이 뭐 악취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해주셨고 축사 이미지 개선 이미지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게 축사 이미지 개선 사업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2개소가 신청을 하셨는데 사업량이 2개소인데 뭐 악취를 개선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무슨 다른 시설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개선이라 그래서 이미지 개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아, 예. 그 일반적으로 축사가 있는데 그 주변에 이제 그 조경수를 심는다든지 그 안에 연못을 조경한다든지 이제 화단을 조경한다든지 해서 이제 축산이 그 이미지가 안 좋다라는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 이제 2개소가 이제 그 한 개소당 2천만 원 투입해 갖고 거기에 50%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 바깥의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이미지를 좀 조성하는 그런 스타일로 변하시는 건가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좀 예쁜 농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농장 이 사업이 좀 진행이 잘 되면 많이 좀 확산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축사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취가 많이 나고 꼭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악취뿐이 아니라 뭐 많은 분비물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보기에 좀 바깥에다 정원같이 해놓거나 이러면은 보기에도 좀 좋아 보이니까 뭐 악취도 덜 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이라 네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그 저기 신규 사업에서 그 미래식물 작물 미래식량 작물 뭐 농기계 기술 보급에서 보면은 저희 고품질 경기 콩 수확 품질 뭐 관리 기술 시범으로 해갖고 하고 있는데 그 경기 콩은 주로 뭐 저희가 어떤 콩으로 하시는 거죠? 콩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저희들이 원료 장 담는 콩 위주로 해서 장 담는- 대원콩이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평택 여기 경기도 저희 회사 해는 거는 대부분 이제 장 담는 콩으로 그럼 저희 그 평택시에 그 장 담는 장인이나 그런 게 있나요? 거의로 네, 네. 장인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겠고요. 장 담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찰보리 이거는 저희가 하는 데가 옛날부터 찰보리는 재배를 많이 했었나요? 이게 이제 찰보리, 뭐 새싹 찰보리, 매보리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찰쌀보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밥맛으로 밥용으로 쓸 수 있는 보리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보리가 기후 변화에 따라서 수확량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이 종자 저희가 확보 차원으로 이 사업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저희 찰쌀보리라고는 그러셨는데 그 보리에 대해서 요새는 찰보리를 찾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서 농가 이거 수확하는데 아는 데 있냐고 저희 가끔가다 아시는 분들 인터넷에 올라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걸 봐갖고 저희가 평택에서 수확이 좀 많이 났으면 좋아갖고 네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택에서 찰쌀 보리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꽤 있고요. 뭐 가격이 예년에 비해서 오르질 않아가지고 농가들이 확대는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좀 높아지면 소득 차원에서 좀 많이 할 텐데 쌀도 마찬가지겠지만 보리도 이 단가가 이제 향상되질 않아서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시던 분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병충해 예찰 및 방지에서 보면 신규 사업으로 이건 추진을 하셨어요. 과수 꽃가루 자가 생산 시범 사업인데 이거 저기 효과가 어땠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배 꽃가루를 중국산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도 과수 화상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꽃가루 자체에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러면은 수분수를 공급을 해서 자체 수분을 확보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수분수를 추항으로 359주를 공급을 했고요. 또 이제 우리 농정과에서 그 꽃가루 관련돼 가지고 지원 사업이 있긴 하지만 그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확신이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향후를 대비해서 수분수를 공급을 해드렸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분수를 더 공급을 해서 자체적으로 꽃가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이런 계획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거 과수농협에서 과수 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좀 이거를 수분수를 많이 하셨나요?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거라? 묘목을 드렸기 때문에 네. 올해는 네, 여기서 수분을 알겠습니다. 확보할 수는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저희 저기 그 포장지 사업에서 3kg짜리 쌀 포장지를 새로 만드는 기계를 만드셨잖아요. 네. 그 저희가 그럼 10kg나 4kg나 10kg나 20kg는 그 기존적으로 있는데 3kg를 추가를 한 거잖아요. 아니 3kg가 아니라 1kg짜리. 이 사업은 저희가 그 평택 쌀 연구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경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그 2천만 원 사업인데 자부담이 한 40% 8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쌀 포장재 2kg짜리 또 보리 4kg짜리 그다음에 이제 쌀로 마대로 10kg, 20kg 이렇게 하고 선물용 박스로 해서 10kg, 20kg짜리 이렇게 나가고 있는 쌀 사업입니다. 소포장 1kg짜리도 하지 않으세요? 1kg짜리 사업은 이번 사업에서는 저희들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본것 같은데. 그럼 일단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유통과 마지막으로 제 한 말씀입니다. 그 친환경 농업 육성 및 로컬푸드 활성화에서 그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보조금 지급이 있어요. 근데 로컬푸드가 이제는 저희가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좀 여기 뭐 학교나 아니면은 일반 시민들이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소비 촉진 및 소비자 교육이 있어요. 이게 소비자 교육을 생산자 교육은 생산자 교육까지 따로 있겠지만 또 소비자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로컬에서 이제 물품을 사시게 되면 그 로컬에 저희가 그 회원 등록을 다 하게 되면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로컬 교육을 다시 하고요. 그다음에 로컬을 또 모르시는 분들한테 뭐 영양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우리 로컬의 우수한 점을 갖다 홍보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는 많이 인원이 많이 증감이 됐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로컬 푸드. 예, 유통과. 예. 손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에서 로컬푸드 매장 관리를 다 하시잖아요, 과장님. 네, 저기 실질적으로 운영은 이제 재단에서 하는데 총괄 관리는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이따가 저기 로컬푸드 시간에도 내가 말씀드리겠지만은 평택 휴게소 직매장 운영 신규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그 평택호 휴게소가 그 개장을 하면서 그 부여간 가는 고속도로에 있는 겁니다. 그 현덕 쪽에 있는 거고 거기에 일정 면적을 저희가 그 매장을 이제 설치를 이번에 9월달에 오픈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저희 쪽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재단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서 거기에 매장을 올 9월 안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로컬푸드 전체 그 사업 예산이 얼마죠? 저희가 일단 저기 35억 정도 이제 출연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40억 평택시에서 한 40억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요번에 이제 저희가 26억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재단에서 작년에 이제 판 수수료 그걸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건 로컬푸드를 뭐 확대를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그 로컬푸드 무작정 이렇게 확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평택시에서 지금 과장님 하신 말 내가 뭐 정확한 그 예산서를 안 갖고 있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30억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데 35억씩 우리가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연간. 그런데 여기 지금 휴게소 이거 예산을 보니까 여기도 마이너스로다가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지금 그럼 그 평택고 휴게소에다가 로컬푸드 매장 계획하고 지금 공사 중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공사는 안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내부적으로만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걸로 확정이 됐고 이제 그 공사는 이제 조만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그 각종 그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데 가보면 그 각 지역마다 지역물 그 농산물 판매장이나 이런 거 운영하고 있는 곳 뭐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해서 평택시 농산물 홍보라든가 또 판매도 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가 좀 상당히 저도 뭐 그때 의원님들도 같이 갔지만 그 휴게소 규모가 되게 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거기도 아마 그 사업자도 여러 가지로 아마 그 다음 단계로도 아마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좀 지금 초기 단계라 이렇게 휴게소에 오는 분들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좀 활성화가 되는 가능성이 높은 휴게소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좀 사업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기구 및 정원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는 이 축산 반려동물과 같은 경우에는 이 축산을 전공하거나 이 뭐 동물 이쪽 전공한 직원분들이 계세요? 지금 저희 축산반려동물과 20명 중에 거의 축산직하고 수의직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유통과 관련돼서도 이게 유통을 좀 전문적으로 전공한 직원분들이 좀 채용이나 뭐 아니면 실제 근무하시고 계시나요? 계획이나.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유통을 전문적으로 한 분들은 안 계시고 그거는 향후에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 인력 말고 또 시간 선택제나 임기제도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현황도 좀 여기에 좀 보니까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런 것도 좀 참고 비고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하시고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그런 전문적인 좀 전공이나 또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좀 필요할 경우에는 뭐 시간 선택제나 임기제를 통해서 뭐 채용하는 것들도 좀 복합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뭐 의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오성강변 경관농업 사업은 상반기 때 형보리하고 끈끈이 대나무를 식재를 끝났어요? 그럼 이걸 경관을 보는 시기는 언제예요? 그러니까 봄하고 이제 그 여름 그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요. 그 상반기 때 같은 경우는 그 발화가 좀 안 돼서 네, 현장 가봤더니 예, 좀 기후가 좀 안 받쳐져서요. 어떤 여러 가지로 예, 어려움이 예,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 하여튼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 대비 이거 어떻게 과연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정도 수준에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혹시 이제 무인헬기 공동 방제하는데 이게 뭐 주변 농가들이 이 방역할 때 뭐 좀 민원도 있어요? 일부 좀 소음이나 이런 또는 이제 그게 퍼지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곳들로도 이제 방제가 되는 주변의 기존의 사례를 보면 이제 시설하우스 주변에 시설하우스 농가라든지 마을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안내 방송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람이 최대한 안 불 때 그때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좀 교육도 좀 하고 의외로 이렇게 소리가 크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벼 농사용 농기계 추진 중이신데 뭐 선정 완료 21대 선정 완료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신청은 보통 몇 건이나 해요? 경쟁률이 몇 대 몇이나 되는? 벼 농사용 농기계 콤바인 이항기 트랙터 경쟁률은 좀 상당히 좀 높습니다. 이게 좀 수요가 많다 보니까요. 보통 한 2대 1에서 3대 1 정도 되는 거로 알고 하여튼 있습니다. 그거는 예. 좀 자료 좀 예, 별도 드리겠습니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냥 이게
복합적으로 우리 소장님 뭐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또 뭐 많이 이해도 농업에 대한 이해도 높으시니까 근데 지금 이제 요새 국회에서 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농업 관련된.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 출입국 관리법도 그 개정됐어요. 이게 이제 왜 출입국 관리법이 우리하고 문제냐라고 뭐 또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시민분들도 계실 줄 있는데 이게 이제 계절 근로자 농업에 있어서 고령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있는 현실 속에서 고용과 관련돼서 출입국 관리법도 개정됐고 또 농업인 고용 인력 지원 또 특별법도 지금 뭐 해당 상임위에 통과됐다라고 하고 또 양곡 관리법도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고 하고 그래서 또 농업인 재대책법, 농업인 재보험법 이런 부분들이 뭐 통과가 되고 이래서 뭐 이 각각의 건 가지고 제가 여기서 논의를 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이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예산상의 부분들 또 농민들에 대해서 지원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킹을 하셔서 홍보나 안내해야 될 건 정확히 하시고 또 그에 맞게 뭐 시행 시기도 일정하게 뭐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도 있고 뭐 좀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잘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환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잘 체크해가지고 시행 시기별로 저희가 그 농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과수 원예작물 부분에서 가정 보육 어린이는 하반기 공급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급을 할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여기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예, 가정보육 예, 어린이는 예. 하반기 공급 예정인데 예, 주 1회에서 2회 정도 이렇게 그 업체 통해서 그 공급을 좀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보육 어린이라는 게 집에서 돌보고 있는 어린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면 민간 그 가정보육 어린이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관계는 한번 별도 확인해 예,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예. 아니 이게 집에다가 직접 주는 거라면 이게 좀 새로운 사업인 것 같아서 그다음에 이번 영농 안정화 기반 시설 확충인데 그 많이 뭐 애써 주셔서 많이 용배수로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에 민원들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에도 상대적으로 그래도 평택은 피해가 덜했잖아요. 물론 폭우의 양도 좀 그나마 좀 뭐 많이 왔긴 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잘 대비를 또 많이 해주셔갖고 피해가 많이 최소화된 측면이 있어서 애써주신 건 감사드리는데 또 이제 해보면 용배수로 저번에도 보면 신궁이 거기 배수 거기도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래서 하여튼 그 파악되고 또 뭐 협의가 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잘 하고 계신데 하여튼 다각도로 좀 협조 관계를 하셔서 또 뭐 국회의원님들 협조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잘 좀 그 공유되고 건의하실 분들은 정확히 해서 사업에 좀 차질이 없도록 워낙 요새는 집중호우 뭐 폭우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내리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포승 농촌 중심지 그 뭐 사업은 쭉 알겠는데 그 녹지공간 부지 확보가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사업기간 연장 및 녹지공간 조성에 예산 확보 필요한데 이 사업기간 연장이라는 게 준공 전에 다시 해야 돼. 이 부분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요 관계는 지금 그 건물 짓는 거는 이제 내년 말까지 이제 준공 예정인데요. 그 워낙 그 양쪽 그 토지 매입하고 공사 관련해서 한 90억 정도가 이제 필요합니다. 당초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때 그 조건부를 받은 거라 그래서 예산 확보에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거는 좀 한번 좀 여러 방법 어떤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농업인 교육과는 내년 그럼 상반기 3월달에 오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녹색건축사업과에서는 건물은 다 준공됐다고 보고를 하시던데. 예, 건물은 준공이 되는데 내부 기자재가 하나도 지금 올해 추경에 올려서 이번 추경에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저번 추경에 확보 안 됐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좀 보면 예산이 좀 후순위로 밀리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미래농업 대응 전문 농업 기술 교육 23페이지에 보면 농업이 슈퍼농업 대학 중에 미래 사과 농업과가 있잖아요. 난 이건 좀 궁금해서 좀 이 평택이 사과 농업 미래 농 이게 적절한 건지 좀 고민이 돼서. 지금 현재 이제 사과라는 장목을 이제 저희들이 사과 연구회라고 장목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라는 장목이 배와 달리 저희들이 이제 도입된 지는 평택에서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기후가 바뀌면서 사과라는 장목이 저희 지역에서도 당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별성이 있다 보니까 농가에서 수요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미래농업 쪽에서 저희 기후 대응 장목으로 사과를 선정했고 또 연구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농업대학 개설을 요구하셔서 이번에 개설되게 된 겁니다. 근데 저번에 갔더니 원주 우리 맺었더니 원주나 그 위쪽 강원도가 이제 사과나무 주산지가 된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배는 어때요? 향후에 배는 우리 기후 이 상황 속에서 배는 어때요? 작물의 그 지속성이? 아직까지는 뭐 기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서는 이제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최근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특히 사과하고 배가 이제 화상병에 이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라도라든지 기존에 전통적으로 배 주산지는 좀 위쪽으로 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사과도 마찬가지로 경북이라든지 뭐 경남 쪽에서 중부지방하고 강원도 쪽으로 지금 많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상병이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한번 발생하면 전체 폐원을 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병충해가 좀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축산동물 그 동물보호센터는 그러면 이 오픈은 언제예요? 물품 구입 자제하고 해서 지금 구매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요달 말까지는 모든 게 다 준비가 완료되고요. 7월 31일까지 준비를 해서 8월 1일자로 해서 우리 직원들은 그쪽으로 이제 이전을 해서 근무를 하고 그 개소식은 8월 13일 날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소식. 예. 그럼 외부분들 초청해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반려동물과 관련돼서 또 우리 시민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관심 있고 활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좀 이렇게 초대하셨으면 좋겠다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아까 가축분뇨 이거 문제는 우리 김승겸 의원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참 뭐 근데 그 이 강제 배기 펜스를 돌리면 그 소음이 이렇게 좀 아주 굉장히 크게 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뭐 농장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일반
일반적으로 그 이제 산란계 케이지 사육하는 농장에 대형 환기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소음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양돈이나 저기 환기 쪽에 이제 소 쪽에는 그렇게 소음이 심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그런 곳은 고장난 확률이 좀 있네요. 소음이 크다고 하면. 그 산란계 농장 말씀하시는 아니 돈사 쪽에. 근데 환기 시스템은 그것도 이제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 뭐 단기간 그 고장 나지는 않고요. 저희가 볼 때는 한 3, 4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도비 사업 중에 이게 지금 그럼 선정 설치는 다 하고 있나요? 지금 대상자 그 선정을 이제 상반기에 했는데요. 그 이제 일부 그 우리 REC라고 해서 이제 그 인증서 그거에 대한 그 이제 비율 문제 때문에 이제 포기를 하는 농가들이 일부 있었고요. 또 추가로 또 관심 있는 농가들이 있어서 올해 그 추가 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설치할 때 이제 이게 뭐 축산들은 조리식도 많잖아요. 그럼 그런 안전도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이제 눈이 오거나 뭐 이랬을 때 그게 붕괴되면 뭐 하나 설치 하나마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건 다 체킹을 하나요? 가설 건축물에는 지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일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설계를 봐서 안전 설계를 봐서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강을 한 다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보강도 그렇지는 지원- 않습니다. 보강은 그거는 개인 농가 부담을 부담이-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이거를 하면 이 손익이 좀 계산을 우리가 해봐요. 그 지금 분석에 따르면 투자비가 5.5년이면은 빠지는 거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5.5년. 그럼 그 이후에는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몇 년 돼요? 그 20년, 30년? 전에는 15년을 봤는데요. 네. 지금은 기술력이 좋아갖고 지금 25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할 요인은 많이 생기겠네요. 실제 만약 그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하면, 뭐 그 적합한 곳들이 좀 확장됐으면 좋겠어. 뭐 알리백, 기후위기 다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진짜 갔다가는 어디 언제까지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 고민할 정도로 지금 더위가 심하고 또 폭우도 그렇고 한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좀. 아직까지 우리가 농지에 보면 농사도 지으면서 농지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시범적인 수준이죠. 농지에다가 하는 부분들은 뭐 실질적으로는 많이 없다고 그러니까 볼 이제 수 있겠습니다. 그 염전이나 이렇게 염도가 높고 해서 그 판정 받은 곳들은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곳이 아니라 이제 보면 시범적으로 이제 하는 데가 있더라고. 이렇게 세워서 농기계로도 농사도 짓고 뭐 모내기도 하고 막 이런 건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사업 하나만 여쭤볼게요. 미래 식량작물 농업 신기술 보급 파트인데 디지털 생명 농업 신기술 보급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는 사업이에요? 디지털 네, 이 생력, 사업은 네. 이제 청년 배정 사업으로요. 청년들이 기계를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뭐 이항기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드무머신기 자동 조향 장치가 설치된 이런 전문 이항기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농가 어떤 농가 인력을 좀 줄이고 노동력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생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인으로도 뭐 이 운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까지 가요? 무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는 아직 안 되고 아직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영농 분석 기술 서비스 제공에 보면
우리 토양 검사한 뭐 이렇게 하고 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거는 좋아 알겠어. 이게 전반적인 우리 그 농촌의 그 토양 이런 다른 시군과 이런 어떤 비교 분석해서 우리 토양의 현재 수준이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비교된 자료도 있어요? 이 토양 분석한 자료가 다 흑토람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요. 전국적인 그 토양에 대한 어떤 그 토양 지표나 아니면 토양 성분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비교들을 통해서 우리 평택시는 그 뭐 중금속이나 이런 수준 이런 거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수준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종합 평가도 나와요? 종합 평가까지는 별도로 하고 있진 않고 저희들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흑토람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시군이 어느 위치에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일반적인 그 밭작물이나 아니면 논 위에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단지 시설하우스 내에서 연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감수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한번 향후에 좀 저도 한번 자세히 좀 사실 토양이 이게 좀 비옥한 토지가 유지리 관리한다는 게 사실 우리 같이 또 도시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향후에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한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그 친환경 미생물관 신축 있는데 지금 재원 확보 부족으로 사업비 감액인데 이거는 뭐 이렇게 뭐 몇 억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하면 당초 계획에서 뭐가 이 부분은 벽돌 건축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이제 전체적인 예산 사항이 좀 안 좋아서 판넬로 하다 보니까 그 시설비에서 좀 감축이 된 부분입니다. 내용의 기자재는 다 똑같고요. 벽돌 건축물이 판넬로 이렇게 변경 철골조로예요? 아니면 반넬로예요? 판넬입니다. 근데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아까 우리 농민 기회소득 그거는 도비 시비가 몇 대 몇이에요? 그러니까 일대 아까 보면 5대 5입니다. 그럼 좋아요. 예. 그럼 우리 보면 지금 1차분 나간 게 하고 어느 정도 맞는다 그러면 1, 2차 합치면 좀 여유 있게 잡아도 100 한 2, 30억이면 되잖아요. 120억. 그럼 이제 그런 하여튼 검토해 보세요. 예, 예, 그거는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일로 갈 수도 있잖아.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과연 이게 맞는지 고민이 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평택 농산물 마케팅 강화 평택팜 시스템 운영은 저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이번에 보니까 많이 개선은 됐어요. 많이 그 정비가 좀 된 건 있어. 근데 이제 고민은 좀 돼. 워낙 지금 그 온라인 시스템들의 경쟁력들이 그래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걸 정비해야 되는지 또 로컬푸드 센터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게 적합한 건지 지금과 같이 하는 게 적합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길 좀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검토해서 평택팜이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의원님, 제가 추가 2차 추경에 감액 올렸습니다. 기회소득. 예, 말씀하신 부분. 올린 거 올려서 그쪽으로 다시 반납하지 말고 방법을 좀 짜보라는. 예, 알겠습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손남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드론 어디 소장님 어디 뭐 드론 뭐 어제도 민원이 왔었는데 드론 아직 띄우지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직접적인 관련해서 우리가 부대하고 협의하기는 좀 한계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나몰라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추장 소장님도 한계가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시장님이나 또 관계 있는 우리 지역구들 국회의원님도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좀 강력히 요청을 해서 그 방지할 수 있는 농약 뿌리는 살포 기간이 또 있잖아요. 예? 그 기간을 놓치면 안 되니까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최대한 농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다시 한번 좀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페이지로 한 2개 정도만 다른 애들이 다 하셨고 뭐 다른 부서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신규 사업들이 이번 업무 보고에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접 찾아보고 또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있어요. 그래서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은 또 사업비가 증액 감액이 좀 따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신규 사업에 따른 그런 뭐 조정이 있었다면 같이 좀 메모 좀 해 주셔서 다음 보고 때는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실은 한 2년 전에 저희가 현장 활동을 나갔어요. 진임에 현장 활동을 나갔는데 그 현장 활동 나갔을 때 우리 김순희 의원이 같이 바로 옆에서 트랙터가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고 엄청 놀랐어요. 그래서 저게 좀 진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까 하는데 우리 로또 정책이 있잖아요. 로또 정책이 있으니까 이걸 좀 우리가 좀 단말기가 몇 대 정도 보급이 돼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IoT 농업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 감지 알람 시범 사업인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1개 단체고 저희들이 올해 3개 단체로 고덕, 청북, 횡성해서 작년에 현덕까지 해서 지금 4개 지금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총 이제 단체별 한 26대씩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기 11개 읍면에 4개 읍면이 들어가 있어서 내년에도 저희들 이 사업은 확장해서 특히 트랙터 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도비에서만 좀 의존하지 말고 시비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게 단체 지급해서 필요할 때마다 내 그 단말기를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트랙터라든지 이양 여러 가지 그 농기계대가 부착을 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동의서를 받아서 개인 트랙터에 부착되어서 이분들이 사고가 나면 인근의 이제 대표자한테 이장님들한테 발송이 되고 가족들한테도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고에 대해서 사전에 예비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예전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뭐 데이터를 봐도 치사율이 일반 자동차보다 9배 정도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어디 좀 외곽 지역에 가서 이게 만약 사고가 나면 누가 구조할 사람도 없고 누가 발견하지 않으면 긴급하게 조치만 취한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그 조치가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치사율로 좀 갈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사업에 대한 만큼은 꼭 좀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저 질의하고 우리 그 아까 바우처에 카드 발급하는 거 우리 그 59페이지 한번 보셨죠? 푸드 플래너를 통한 먹거리 보장 사업 추진에서 보면 우리 신규 그 농식품 바우처 사업 추진이 있어요. 이게 월 단위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 네, 월 단위로 저희 지급을 하고 얼마씩 있습니다.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1인 가구는 4만 원, 2인 가구는 이제 6만 5천 원 이렇게 가구 원수에 따라서 금액은 틀려집니다. 그래서 최대 이제 10인 이상까지 해서 18만 7천 원까지. 8만 7천 네. 원입니다.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실은 신청주의에서 신청만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을 했다는 아까 사각지대가 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소 있거든요. 물론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지만 저희가 대충 이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복지정책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론을 지금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직접 저희들이 그분들 연락처를 통해서라도 이 사업을 신청하라고 좀 어디다가 뭐 게시해서 홍보 책자 그렇게 내보내지 말고 이런 건 좀 직접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런 좋은 사업도 있고 실은 이게 구피 도비가 실은 상당히 많이 반영되는 사업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 좀 해주셨습니다. 지원 홍보, 직접 지원 홍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맛있는 점심 식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IoT도 이관우 의원님 말씀해 주셨고 23페이지에 미래농업 대응 전문 농업기술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게 틱톡이라든지 실시간 방송 이런 교육들을 하고 SNS 컨텐츠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게 실제 그 컨텐츠에 접근하는 방법, 그러니까 노출되는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농가별 브랜드들을 지금 이제 특히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들이 거의 다 청년농들이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좀 힘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이렇게 순발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나 또 이렇게 기술력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의 다 청년농들이 대부분이고 저희 사이버 농업 연구회원 중에 또 몇 분들이 또 워낙 이런 부분에 탁월한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시는데 거의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셔서 이것이 실시간으로 숏폼식으로 스마트폰 쪽으로 전송이 되고 또 네이버나 또 유명한 또 그런 유통 채널을 통해서 네트워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 타고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각자의 그 농가들이 배워서 익혀서 본인이 직접 올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출 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작년부터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색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노출인 거면 거의 랜덤에 가까운 그렇죠. 것 또는 유튜버까지도 아니면 연결되면서 지금 가수나?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그 유명한 저기 채널 수가 많고 뭐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와서 이제 교육을 하는데도 우리 농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를 보시면은 탁월하다고 그렇게 또 칭찬도 많이 하십니다. 제가 꾸준히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자료를 좀 모아서 한번 위원장님께 한번 갖다 드리도록 봤으면 하겠습니다. 좋겠어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검색을 상태들. 별도로 해서 들어가는 시민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자연스럽게 노출이 많이 되어야 좋은 건데 상위 노출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노출 방법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택호 명칭 정비에 관련한 부분을 농업정책과에서 맡았어요. 예, 농업정책과에서 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농업 기반 시설 명칭하고 연계가 돼서 저희가 주가 돼서 이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주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무래도 그쪽 명칭 자체가 옛날에 이제 아산만 평택호 같이 쓰고 있고 뭐 방조시설하고 해서 주로 농업 기반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위성이 떨어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자료상 준비하신다고 이제 올려주셨는데 이게 국가지명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건 아닐 것 같고 언제쯤 시기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국가지명위원회는 통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 지명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자체가 신청을 하면 이제 그때 이제 모아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자료를 준비해서 뭐 현재 아산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네. 저희도 맞춰서 그 대응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아산 쪽에서 먼저 신청을 하면 그때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먼저 선제적으로 현재는 저희 거의 하겠다는 뭐 평택호 쪽으로 돼 있고 있어서 뭐 이렇게 그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은 다 이제 평택호 쪽으로 저희가 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제 아산만도 평택호로 좀 하고 있고 해서 근데 이제 현재 농업 시설로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아산만으로 이렇게 기반 시설명이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체크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양수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평택 관할이잖아요. 평택에서 또 쓰고 있고 농업용수도 그렇고 그죠? 같이 쓰고 있는 거죠. 이제 이쪽 훨씬 더 양쪽으로. 많지 않아요? 예. 이거 이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세부적인 일정 계획이 좀 그래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넉넉히 있다가 정말 그냥 순식간에 또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미리 좀 많이 대비를 하셨다가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도 좀 세워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 또 알겠습니다. 시민 자부심이기도 하고 우리 정체성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시민분들도 허탈해하실 거예요. 이거 만약에 뺏긴다 그러면 굉장히 그럴 게 있으니까 잘 대비해 주시고 다른 부서와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잘 협조해 주시고 국회의원실에서도 같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잘 소통하셔갖고 같이 좀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중간중간 보고를 해주세요. 네,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없으시면 일단 끝내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